안녕하세요. 한국지역고용연구소의 노대우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신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정초부터 아주 바삐 뛰었습니다. 새해의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 제목을 보시면 농업 분야 긴급대체 인력 팜 헬퍼 구축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근질근질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자료를 보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팜 헬퍼가 뭐지? 아마 되게 낯설은 표현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 사업 모델을 조금 정의 내리면서 이 팜 헬퍼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봤는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021년 첫 일자리 사업, 바로 신규 일자리 사업은 우리 올 한 해도 힘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좀 지치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좀 힘을 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밥심과 관련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밥심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밥 먹고 나서 생긴 힘, 바로 우리 또 한국인은 또 이 밥심이 진정한 또 체력이자 국력이지 않겠습니까? 자, 밥의 근원인 농업의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줄고 있다, 농부들이 줄고 있다, 이런 관련된 뉴스 기사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다음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죠. 자, 이 농업의 생산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일 노동력을 투입하고도 더 많은 결과물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생산성인데, 이 좌측 위에 있는 표부터 보면 농가의 소득이 이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4,100만 원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19년도에. 그리고 이제 소득 종류별 농가 소득, 이 오른쪽 위에 자료를 보면 겸업 소득도 오르고 있고 사업의 소득도 같이 오르고 있어서 이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관련된 사업들도 같이 동반해서 사업 소득이 늘고 있다는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영농 형태별 농가 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 빨간색 표처럼 게 바로 이제 또 양돈, 돼지를 키우는 어떤 그런 산업들이 다른 분야들의 성장세보다 또 급격하게 또 월등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성은 쭉 오르는데 최근 3개년 들어서는 생산성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형태를 갖고 있지만 과거에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 19년도를 넘어서서 저렇게 하락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등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는 희망을 가져는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농업 생산성은 조금 성장해 왔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도 큰 좀 아쉬운 점,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통계로 본 이 자료가 이 통계청의 이제 통계로 본 노동의 이제 그 농업의 구조 변화 자료에서 갖고 온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좌측 상단에 남성과 여성 따로 성을 나눌 필요도 없이 전반적인 농업 인구가 또 줄고 있고, 이 농가 노령화 지수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좀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유소년 인구, 그래서 소년 어린 친구들 100명당 고령 인구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비중이에요. 오른쪽 위에 표에 보면 1970년도에 보면 이제 11.4죠. 그러니까 청년 100명당 이제 어른들, 이 고령의 인구들이 이제 11.4였던 만큼 그 당시에는 이제 자식들도 많이 낳고 이제 아무래도 부모들보다는 이제 자식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올라와서 2000년대를 보시면 거의 한 190 정도를 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소년 100명당 이제 고령 인구가 190명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려 2019년에는 그보다 10배 가까운 190이니까 거의 한 5배 넘게 가까운 1073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소년 100명당 고령 인구가 10배가 넘어버리는 수치가 됐죠. 그만큼 우리의 농업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고, 이 농가 수도 줄고 이런 또 그 농가 비율도 예전에는 전체 비율 중에 농가 부분이 우리 예전에는 이제 1차 산업이 주력 산업이었다 보니까 전체 44% 가량 가까운 게 이제 농가였으면 이제는 4.8%,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 한 5가구 정도가 농가의 비율을 차지하는 정도로 현격히 줄은 부분들을 또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조금 더 촘촘하게 잘 나와 있죠. 밑에 연도가 있고 왼쪽에 이제 이런 수가 있는데, 이 노령화 지수가 1073으로 달성하면서 쭉 내려가는 게 뭐죠? 맞습니다. 이 여성의 인구, 남성의 인구가 이렇게 쭉 줄면서 인구는 전반적인 이제 인구는 주는데 대부분 이제 고령으로 가는 부분들을 잘 나타내주는 표라서 이를 좀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격하게 이 69세에서 70세 이상, 그냥 딱 보면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50% 이상, 그러니까 농부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60세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농업 생산성은 올랐는데 거기에 뭐 고령화도 같이 오르고, 자, 그러면 뭔가 좀 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령 인구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러한 어떤 괴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저는 바로 이 농업 분야에서도 일자리 질을 좀 개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발상에서 신규 일자리 사업모델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가져온 아이디어는 바로 이 헬퍼입니다. 헬퍼가 뭘까요? 네이버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헬퍼는 어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체의 새끼에게 먹이를 주거나 외적으로 지켜주는 따위의 행위를 헬퍼라고 하는데, 뭐 오늘은 그런 동물의학적인 뭐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 헬퍼가 사실은 의미적으로 똑같아요. 그냥 도와주는, 헬프에 이하를 붙여서 도와주는 사람의 개념이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유를 만드는 낙농 분야, 이제 뭐 매일 착유를 하는 이제 젖소 농장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농장 분야에 도입된 헬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왜 낙농 분야에 이 헬퍼가 먼저 도입이 됐을까요? 바로 1년 365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생산하는 우리 낙농 업계 낙농주분들은 휴일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그렇게 뭐 5년, 10년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몸이 고장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고 몸도 아프시고 그럴 텐데,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병원을 가서 하루 이틀 쉬기도 마땅치 않은, 녹록치 않은 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낙농 헬퍼라는 부분들이 도입이 됐고, 이 젖을 짜지 못하는 어떤 상황, 뭐 병원을 가든 경조사가 있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조합에서 대신 소 밥도 주고 그 다음에 젖도 짜주는, 이 소 젖을 짠다라는 부분이 되게 그냥 쉽게 그냥 짜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의 유년 시절에 저희 가족도 이 젖소 농장을 했던 부분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그때를 추억을 떠올려 보면 이 젖이 이렇게 4개,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4개인데 저 중에 하나만 잘못 짜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염증이 있어서 약을 넣어놨는데 그거 하나만 잘못 짜도 1톤, 2톤 우유를 모아놓은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하는 아주 그냥 큰 사고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바로 이 낙농업을 해본 전문가분들이 와서 젖을 대신 짜주셔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이나 조금은 이제 어떤 고숙련자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오실 때 비용도 뭐 꽤나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헬퍼들이 단순히 낙농 분야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뭐 벼베기 하시는 농부님도 계시고 야채나 채소를 또 수확하시는, 또 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도 또한 그 비수기, 그러니까 이제 뭐 수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싹 제품을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제철이 아닌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휴식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쉼이 필요할 때는 바로 이 헬퍼를 쓰게끔 해주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헬퍼. 근데 이게 좀 낙농 헬퍼하고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 낙농 헬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고숙련자들, 이쪽 젖을 좀 짜보신 분들, 우유를 생산해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하고자 네이밍을 농부들의 좀 특화된 팜 헬퍼라는 부분으로 조금 만들어 봤어요. 이 팜 헬퍼의 운영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농민들이 일단은 이 팜헬퍼를 운영할 수 있는 조합에 가입을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0명 정도, 그 기준은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두기 위한 부분으로 잡았고요. 한 농민 20명 정도를 모집해서 팜헬퍼 조합을 가입하는 겁니다. 가입비는 처음에 36만 원, 대략적으로 산정을 했지만 이제 1년 12개월 정도를 뭐 한 2만 원 정도, 월 2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감안을 했을 때 한 36만 원 정도로 한 비용이고요. 이거는 뭐 얼마든지 뭐 예시니까요. 뭐 변동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월 한 3만 원씩 내는 비용입니다. 월 3만 원씩 내는 비용이 이제 20명의 농부들이 내면 이제 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팜헬퍼를 쓸 수 있는 농민들은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면은
1년 12달, 12번, 12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쓰게 되나요? 보통 요 네 가지 사유를 잘 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일하다가 다쳤을 때, 뭐 부상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갑자기 일손이 필요할 때, 뭐 폭설이 내려서 아니면 뭐 홍수가 나서 갑자기 뭔가 일손이 급격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뭐 예전부터 뭐 수술을 받을 일정이 있는데 계속 연기를 해오셨다라든가, 그다음에 네 번째 가족의 경조사, 뭐 장례라든가 아니면 뭐 결혼과 같은 그러한 경조사가 있을 때 이 헬퍼를 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단에 보면은 이제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뭐 A 팜 헬퍼 조합, B 팜 헬퍼 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A, B가 각각 이제 최소 20명씩의 이제 이건 농민들이 모여 있는 조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조합의 이제 인력들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주는 기관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이 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조합에서 운영하면 또 조합에 있는 대표분들이 또 이런 걸 다 일일이 행정을 하려면 자기 농장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별도 이제 기관을 두는 거죠. 수행기관을 두는데, 이 수행기관에서 파견하는 이 헬퍼의 일당을 12.5만 원, 그러니까 12만 5천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한다 그랬을 때 12만 5천 원에 20일 근무하고 12달을 근무하면 딱 연봉 3천만 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 수수료라는 부분들 2.5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조합이 이제 또 뭐 사무실도 두고 또 안에서 뭐 세무나 이런 관련된 직원도 한 사람 두려면 비용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 수수료도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둘 부분을 고려해 놨습니다. 그러면 일당 12만 5천 원하고 조합 수수료 2만 5천 원 합쳐지면 총 15만 원이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헬퍼를 쓰시는 분들이 월 회비를 3만 원을 내시잖아요. 한 번에 하루에 어떤 헬퍼를 쓰기 위해서 3만 원,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7만 5천 원, 자치단체에서 4만 5천 원, 이게 합치면 1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5만 원에서 12만 5천 원은 우리 헬퍼분께, 그 다음에 2만 5천 원은 조합 수수료로 이렇게 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각 지역마다 이 팜 헬퍼를 A, B, C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5개 정도 조합이, 그러면은 20명씩 한 100명 되겠네요. 100명이 뭐 포함된 그런 조합이 5개가 된다 그러면 20개씩 5개 조합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수수료가 한 월 20일씩 일하니까요. 50만 원씩 모이거든요. 한 개 조합당. 그러면은 5개 조합이니까 한 25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상주 직원도 한 사람 추가로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그 팜 헬퍼 모델을 놔두고 이제는 농사를 짓는 분들도 뭐 청년 농부분들도 월차, 연차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업 분야에서도 일자리 질을 늘리고 또 이런 헬퍼분들의 낙농뿐만 아니라 어떤 농업 분야, 심지어 이거는 뭐 어업이나 임업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일자리 질도 개선하고 헬퍼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1월의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자, 또 일자리 연구소 뭐 유튜브나 카톡에서도 얼마든지 검색해 찾아볼 수 있고요. 자, 2021년에 새해 일자리는 우리 농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또 개발해 왔는데 올 한 해 남은 11개월 또래 11개월간의 또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은 더욱더 신박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 사업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